안녕하세요. 이제 중국의 완다 그룹이라고 하는 부동산 그룹이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 위기를 앞두고 급한 불은 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달러 채권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에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급한 불은 껐다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벨 경제수상학자 폴 그루먼이라고 하는 이가 2005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미국인들은 집을 사고 팔면서 먹고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소득층들에게 빚내가지고 집 사라고 얘기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제 비꼰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3년 뒤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졌죠. 그걸 이제 중국에다 대비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중국은 부동산 땅 상권을 팔아먹고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채무불이행, 디폴트, 이제 부도 위기를 앞두고 이제 7월 23일까지 이제 4억 달러, 한국 돈으로 5,062원, 5,062억 원이죠. 상환해야 됐었는데 갚을 능력이 반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자금 마련해가지고 이제 갚았다라는 거죠. 뭐 이제 완다 중국에다가 중국의 그 2위까지 올랐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까지 뭡니까? 한국 돈으로 142조 원 손실을 21년, 22년에 봤답니다. 충격이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중국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이제 우려된다라고 얘기하죠. 헝다그룹의 그 총 부채는 작년 말에 2022년 말에 443조랍니다. 한국 국가 부채의 40%가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꽤 충격적이죠. 뭐 어떻게 완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나 했더니 봤더니 이제 계열사인 그 베이징 완다 투자의 지분을 이제 팔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채권을 이제 막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죠.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기로는 완다 그룹이 올해 말까지 이제 한 12억 달러를 추가로 더 갚아야 된답니다. 12억 달러. 이번에 갚은 4억 달러 빼고 이제 12억 달러를 더 갚아야 되니까 갑갑한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중국의 부동산 이제 상황이라고 이제 읽고 있지만 뭔 생각이 드냐면 중국의 상황을 빗대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우려스러운 걸 이 뉴스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왜 이제 부채를 축소해야 되는 디레버리징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점점 부동산 대출이 어렵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 PF 대출이 뭐 증권사 15%, 뭐 새마을금고 6%, 이래저래 연체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가계대출까지 여파를 이제 미치는 거죠. 뭐 이래저래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주택 판매량이 1년 전하고 비교해서 1년 전 같은 달보다 28% 지난 6월 달에 급감했답니다. 그리고 집값은 2021년 이제 여름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뭐 청년들은 실업률이 20%가 넘어가지고 집 살 여력이 없고 이래저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부터 시작될 거다. 중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온답니다. 중국의 빈집이 9천만 채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저래 많은 충격적인 상황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게 과연 중국만의 이야기일까? 중국으로 끝나는 걸까? 아닐 것 같은 거죠. 어쩌면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부동산 내간, 완다 그룹 디폴트 우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참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뭐 이래저래 그냥 완다 그룹의 중국 부동산의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까지 같이 이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금융기업들도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년 말에 비해서 2023년 현재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 순자산 총액이 70주죠. 7천억. 2019년 말 대비해가지고 40%가 늘었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꽤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어떤 일이 생길까? 좀 두려운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에 무리하게 들어갔다라는 건 언제든 그게 폭삭에 대해서 터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게 금방 뭔가를 좀 이루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무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쉽게 뭔가를 이룰 생각을 하는 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부동산은 살아가는 주거지인 거지 무작정 투자용으로 생각하고 언제든 시세 차익을 보고 쉽게 돈을 벌 거다라고 마음먹으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건 비단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현실 시장에서 좀 더 먹고 살 공리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 안일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항상 문제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쉽게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돈 벌 거라는 생각, 뭐 너무 만만하게 움직이는 결정들 이런 것들이 다 삶을 많이 위협하는 거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고 너무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우려스럽다. 언제 어떻게 폭탄이 튈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좀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을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국발 부동산, 뭐 폭탄뿐만 아니라 뭐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 위기도 극심합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좌시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위기가 어떤 위협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대단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을 지켜내는 방법 항상 돌다리 두드려